지난 11월 17일 브레이브걸스의 소속사 브레이브엔터 측이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가수 김사무엘과의 전속계약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브레이브엔터는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전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같다던 용영과 김사무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번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김사무엘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 존재 확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당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라고 말하며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사무엘이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 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정산 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재판부는 다른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산이 늦은 것만 보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브레이브엔터는 당사는 10수억 원이 넘는 전폭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무신양면으로 지원했고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여러 번 지출해가며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했던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에게 용감한 형제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끝까지 노력해보자고 독려했던 것과 똑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애정을 주고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빛을 보지 못했던 브레이브걸스와 당시 김사무엘이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브레이브엔터는 김사무엘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면서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하고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음에도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이를 회사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동원해가며 제3자를 속이고 이용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김사무엘이 허위 문서로 사람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항소 계획을 밝히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과거 2019년 김사무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저희 상황에 변화가 있음을 추측하여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소중한 팬분들에게 저는 이제부터 단독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한다며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를 떠날 것임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사무엘이 올린 글은 전혀 상의되지 않은 글이라고 말하며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소속사와 김사무엘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2019년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김사무엘 측으로부터 전속계약의 내용이 연예인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김사무엘 측이 주장했던 중심 내용은 연예활동과 전혀 무관한 대표의 블록체인 관련 개인 사업에 김사무엘을 연관시켜 모델로 서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미성년자인 사무엘을 가상화폐 사업에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도 없이 거짓과 강압으로 연루시켰고 그 때문에 회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1차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시정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이에 반박하며 김사무엘을 역고소했습니다. 사무엘 모친은 제작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액수의 정상금 지급만을 요구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스케줄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사무엘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본인에게 손해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혼선을 주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형제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었지만 이는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었는데요. 이에 김사무엘은 불송치 결과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용감한 형제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등의 혐의가 무혐의로 그치면서 전속계약부 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여론은 브레이브 엔터 측으로 많이 쏠렸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그의 김사무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기다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가넷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며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분쟁에 승소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에 김사무엘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 하늘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덕분이다라고
사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김사무엘은 소송이 진행되는 약 3년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 TV 등 미디어에서 모습을 감추었었는데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라며 김사무엘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김사무엘과의 소송 판결문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아버지와 아들 같던 사이라고 불린 용감한 형제와 김사무엘.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결국 김사무엘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힌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과연 이 분쟁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두유람이었습니다.